저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닌 가까운 곳에 아주 잠시 외출을 할 때도 이 점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찾는 건 인간이 살아가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행위지만 때로는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화장실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인 만큼 다양한 역사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문 클래스에서 함께 하시죠.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정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약간 좀 특이한데 이런 주제로 저희가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소재입니다. 화장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예, 우선 화장실은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한 공간 중에 하나잖아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쓰리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쓰리잘? 예. 뭐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예, 보통은 쓰리잘이라고 하면 네. 잘 먹고, 잘 싸고, 네. 잘 자고를 줄임말이라고 하죠. 정말 중요하죠. 예. 우리 인간 생활에서. 예, 인간이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인 셈인데요. 네. 이 중에서 잘 싸고라는 부분이 아마도 화장실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배변 활동만큼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없죠. 맞습니다. 예, 화장실은 하루 한 번 혹은 많은 사람들은 6번 정도 거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고요. 예. 또 인간의 무의식과 본능이 가장 함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또 생성되어 있고 예. 저처럼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문학 콘텐츠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매력을 놓칠 네. 수가 없죠. 네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익산 왕궁리 백제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저는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 지역하고 아예 그냥 관계가 없는 또 소재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요. 예. 인류의 역사는 화장실의 역사다라고 말했는데요. 아마도 이 말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화장실이 필수적인 시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군요.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 화장실 아무 데서나 우리가 볼 일을 보잖아요. 네네.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화장실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했고 또 그 화장실의 발전이 곧 인류 문명의 발전을 그러네.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쓰리잘 3대 욕구는 인간의 삶의 기본권이자 또 삶의 행복 지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고요. 거기에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각 지역의 문화 콘텐츠 경쟁을 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과열이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화장실이라는 키워드를 꼭 역사적 관점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굉장히 좀 새롭고 좀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화장실, 어떤 화장실을 좀 들고 오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전라북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익산 왕궁리에 있는 백제 화장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미 많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발굴 도중에 아주 재미있는 유구가 발견이 되는데요. 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게 바로 백제 당시에 사용되었던 화장실이다라고 이제 고증이 된 거죠. 정말 이거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때 발굴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잘 알 수 없었던 우리나라 고대 화장실의 실체를 알 수 있었고 네. 또 거기에 이렇게 거름같이 태적토가 쌓이잖아요. 그걸 분석해보면 백제인들의 식생활, 그리고 질병, 건강,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의 과학 기술로 채취를 해서 분석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식생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예. 정말 대단하다. 예. 그리고 또 그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익산을 보석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화장실이 있었던 곳이
금과 은, 옥을 만들던 공방 옆에 화장실이었다라는 점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죠. 그래서 남쪽 가까이에서 세 개의 화장실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제일 큰 것이 깊이가 한 3m 정도, 그리고 폭이 약 1.8m, 길이가 1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와. 엄청난 그 구조의 화장실 건물로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발굴 당시에는 이게 화장실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저장고 혹은 식량 창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이유가 아마 씨앗도 나오고 뭐 변해서 지금 아마 식사하실 시간일 수도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약간 점심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뒤처리용 이 나무 막대기가 확인됐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익산 왕국리 백제 화장실 유적의 또 배수료가 네. 지금 생각해도 되게 현대적인,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졌지만 과학적으로 고안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유무형 자산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그 훼손되지 않고 예.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준 화장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공간이 화장실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발굴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어떻게 또 알게 됐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 과정이 이제 다소 최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는 그게 저장고, 뭐 식량 창고로 알았는데요. 네. 힌트를 드렸다시피 발굴 당시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나무 막대기가 막 등장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이것은 옆에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길이나 수치를 재는 자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굴 당시에는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서 보관을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흙을 파낼수록 근데 냄새가 나는 거죠. 야, 이거 그 막대기 누가 만졌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나무젓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음식을 드셨다라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유적 발굴에 자문을 냈던 이용종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예. 그분의 의구심이 이제 화장실이라는데 중요한 단서를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던져본 거죠. 이게 냄새가 이렇게 심할 정도면 이건 저장고가 아닐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삼국시대, 특히 백제시대의 공중 화장실 유적으로 이렇게 밝혀졌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이제 아마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는 점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눈금 표시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용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살펴보니까 이미 화장실 뒤처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뭐 엠보싱 화장지 역할을 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화장지 역할을 한 거고 예. 비대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때 또 화장실 문화의 유적에 참여했던 부여문화연구소의 전용호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들을 매끈하게 상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매끈매끈하게 잘 다듬는 와. 그런 나무를 통해서 아마 이것은 뒤처리용 나무 막대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걸 통해서 또 재활용을 하려면 깨끗하게 씻으려면 얼마나 잘 다듬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피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추측이 이제 고증이 된 거죠. 그러면 교수님 예. 이렇게 그 고대 화장실이 발견된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형태가 외국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있었죠. 외국이라고 하면은 우리랑 좀 비슷한 문화. 그렇죠. 일본, 그렇죠. 중국 이런 데서.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1990년대에 이미 우리는 아까 2003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일본 큐슈 후쿠오카의 홍려관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후쿠오카를 여행하신 분들은 그쪽 유적을 이렇게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일종의 우리 객사처럼 외국인들이 묵는 숙소예요. 네. 이 후쿠오카의 숙소에 이 8세기 초의 화장실의 유구, 그러니까 화장실 유적과 뒷나무, 아까 나무 막대기라고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비슷한 그렇죠. 유적들이네요. 예. 그런데 왜 생김새가 왜 백제 유적하고 똑같지? 맞아.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네. 사실은 이 화장실의 문화가 왕궁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을 역추적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인하대학교에 계시는 김광원 교수님이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동아시아의 뒷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홍려관 뒷간 유적은 백제 사람들이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예. 보통 사실 이게 우리나라 백제 시대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하면 마치 독도 이야기처럼 일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됐다 이렇게
뭐 우길만도 맞아, 한데 맞아. 예, 일본 학자들 또한 이건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은 네. 영향 때문에 만들어졌고 일본의 뒷간 문화가 바로 음. 백제에서 넘어온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학술적으로도 그런 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학술적인 그렇죠.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백제인들이 전파한 한류 문화 콘텐츠가 화장실이었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콘텐츠였던 거죠. 네, 이 지점에서 교수님은 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대학의 여러 연구소에서 문화 콘텐츠나 K컬처 관련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시니까 왜 우리가 화장실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읊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뭐 시간상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여행에 나갔을 때 예. 가장 불편한 게 뭘까? 화장실이죠. 그렇죠. 물과 화장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이미 백제 시대 때부터 이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발전이 돼 있었다라는 것은 곧 K컬처 그리고 한류 콘텐츠의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일종의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저도 뭐 작년에 이렇게 해외를 갔는데요. 진짜 참아야 되거든요. 너무 맞아. 힘들어요. 맞아. 그리고 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이제 카페에 가거나 혹은 뭐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돈도 냅니다. 돈도 내고 우리랑 좀 약간 뭔가 좀 비슷한데 안 맞아. 예, 맞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예. 이것은 공공의 어떤 문화 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화장실의 그 어떤 수준이 곧 선진국의 문화 수준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인간이 하루 평균 6번 이상 화장실을 이용한다라는 점은 이건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세계적으로 되게 이렇게 많이 뽑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화장실 전시관 이런 것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네. 이때 일반인들이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전공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K컬처를 전공한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이 화장실 문화를 어떤 문화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저는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익산 왕궁리 백제 화장실 발굴이 주는 의미가 문화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잠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예. 화장실과 관련된 용어를 우리 문학학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사실 어렸을 때부터 화장실을 부르는 용어들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렸을 때 화장실로만 불렀나요? 아니면 변소. 다른? 그렇죠. 변소로 불렀어요. 변소. 예. 뒷간도 많이 들어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소는 먼 옛날부터 뒷간이라는 용어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뒤를 본다. 예. 그러니까 뭐 좀 식사 시간인데 자꾸 그렇지만 변을 눈다. 이런 순 우리말이죠. 초대 국회 때 어느 의원이 손을 들어서 발언한 뒤에 이제 뒤 좀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되게 웃음거리가 됐던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그래요? 뒷간이라는 말이 네. 뭐 인용이 많이 됐는데요. 이 뒷간은 보통 우리가 한자로 칙간이라고도 하고요. 네. 뭐, 칙간도 들어봤다. 예, 맞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좀 이런 용어들을 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정랑이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예. 통숫간 이란 말도 사실 통용됐던 그렇지. 말입니다. 통숫간도 많이 들어봤어. 예. 예. 그리고 사전에서 이제 칙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니까 뭐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강원도와 전라도 지방에 이제 사투리처럼 이렇게 쓰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봤구나. 예, 그리고 이제 정랑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한경도 지방의 사투리고요. 네. 통숫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전적인 풀이들 역시 부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소나 뒷간, 칙간, 통숫간 그것들을 그냥 고루고루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변소라는 말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어서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그렇구나.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뭐 이 사찰 같은데 많이 다니신 분들은 네. 해우소라는 말 그렇죠. 많이 썼을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근심을 해결하고 예. 오는 곳이다. 예.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 가 보면 화장실이라는 뭐 변소 이런 말듯이 해우소라는 또 이 표현을 예뻐서 네.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화장실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쓰는 거죠. 네. 얼굴을 곱게 꾸민다라는 그 화장하다 할 때 그 네. 표현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것은 이제 근대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우리에게도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관련한 어떤 다양한 용어만 들어도 인간의 상상력이 증폭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 화장실에 관한 외국 표기법도 다양할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예, 보통 WC 워터클로셋이라는 표현, WC라는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 이게 뭐죠? 근데 우먼 뭐 이런 건가? 아, 예, 워터클로셋.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이죠. 말 그대로. 아, 그래요? 예, 물을 사용하는 작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단어는 현재 화장실의 세계 공식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외에 가다 보면 레스트룸이라는 고급 화장실의 의미를 쓰는 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 갈 때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 이때는 이제 약간 휴식 공간의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예, 주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공중 화장실 할 때 레스트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바스룸이라는 표현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베스룸. 예,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욕실이 포함된 화장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주택 화장실을 지칭하고요. 라바토리라는 표현도 많이 쓰실 거예요. 이때 이제 세면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예, 표현입니다. 예, 라틴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익숙한 단어가 토일렛이죠. 네. 예, 토일렛인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화장하는 곳, 네. 화장실이 기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에서의 토일렛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네. 토일렛이라는 이 용어가 화장실이 곧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대변해 주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은 좀 엉뚱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왜 처가와 뒷가는 멀리 있어야 좋다? 막 이런 좀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요거는 좀 우리 교수님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어떤 의미예요? 뭐 좀 이유는 간단할 것 같아요. 전에는 화장실을 측간 혹은 뒷간, 변소, 뭐 서각, 안가, 뭐 퉁수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사찰에서 말했던 해우소라는 이 표현이 네. 중국 사유기 오곡이 윤회하는 장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윤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때 돌고 돈다는 것이죠. 돌고 돈다는 거죠. 예. 윤회 사상.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측간은 가택 귀신 중에 이제 예전 사람들은 집에 귀신들이 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때 측간 귀신이 살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측간 귀신은 농사를 짓는 시대에 농사를 관장하는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옛 조상들의 음식물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이제 윤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환원하는 과정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 건축물들을 한번 지금은 이제 아파트 생활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일단 대청이 있죠. 대청마루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주신이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안방이 있고, 예. 그리고 부엌, 조항신이 있는 부엌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안방, 측간, 뭐 경작지, 대청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다른 곳은 보통 생산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예,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죠, 뭐 농사를 그렇죠. 짓거나 쌀을 보관하거나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이 중에 측간, 화장실만 사실은 인간의 몸에서 버려지는 공간이잖아요. 비워내는 곳이죠. 그렇죠. 비워내는 예. 곳이죠. 그러니까 상과 죽음으로 치면 죽음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어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예, 물론 이제 처갓집과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측간 이쪽은 좀 멀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예. 예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답 없다. 그래서 노인분들 화장실에 넘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다가 화장실에 미끄러져도 네. 넘어지시면 회복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마 이런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물리적인 그렇죠. 어떤 뭐 크게 다쳐서가 아니라 예, 이런 심리적으로 의미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러한 측간 귀신이 기본적으로 노여움을 잘 탄대요. 그리고 성질이 괴팍해서 한 번 화를 내면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무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당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척 이 측간 귀신이 두려운 존재로 알려졌죠. 네. 그래서 아마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TV 보면 화장실에 되게 무서운 공간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빨간 휴지줄과 파란 휴지줄. 예, 네. 맞아요. 그게 측간 공포 귀신입니다. 이야기가 다 뭐 화장실에 나왔죠. 맞습니다. 예. 네. 진짜 뭐 우리가 옛날 이야기라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다 그 옛날의 어떤 인문학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고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의 화장실 문화가 우리 전라북도 또는 이 구체적으로 익산 왕국립 백제 화장실 문화를 보다 좀 더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로 좀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좀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지점에 있어요. 네.
사실 익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뭐 백제 문화, 서동서나 문화 이런 것들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로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백제 문화 중에서도 부여도 있고 공주도 있고 서동서나를 많이 밀거든요. 좀 겹쳐요, 그렇죠? 예, 겹치죠. 예. 물론 이 콘텐츠만 겹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들도 보면 같은 맞아. 콘텐츠 갖고 서로 경쟁을 해야 맞아, 되는데 저는 익산이 지금이라도 이게 이제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도 전파됐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화장실 문화의 고유한 놀라운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게 콘텐츠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화장실 하면 조금 부끄러운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예.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일한 콘텐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를 살려봐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또 예. 해보네요. 그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예, 그러니까 뭐 부여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 화장실 유적들은 많아요, 사실. 예. 근데 백제시대의 유적들은 드물거든요. 고대 시대는 진짜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익산이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낼 수 있죠. 그러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화장실에 보면요, 그 남자분들이 여성 핸드백을 들고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익산에서 서동서나도 어떻게 보면 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대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요. 왜 남자들은 꼭 화장실에서 뭐 여자친구가 됐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생리의 해결 방식이기도 한데 남자들이 빨리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가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것들도 이해하고 또 이런 재밌게 하면 여기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리게 돼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는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이게 소비 문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백제 왕궁리의 화장실 유적에서 갖고 있었던 식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화장실이 끝내는 게 아니라 음식 문화 콘텐츠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 콘텐츠, 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가면 그러네요. 저는 이 화장실 문화가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이 너무 이색적인 게 많아서 네. 책도 읽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장실 뭐 등등등 그 역할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화장실 문화를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요즘에 뭐 국제 축제 같은 거 유치하면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죠. 국제 화장실 축제는 없는 것 같아, 전 세계. 맞습니다. 국제 음악 축제는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장실 축제는 없어. 맞아요. 이런 것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늘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이 방송에 우리 이제 익산 지역의 공무원분들이 들으시면 예. 저는 사실 축제가 많긴 해요. 우리 지역에도 많지만 익산에서 세계 국제 화장실 축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스파이더맨 화장실도 있고요. 예. 홍콩의 40억짜리 순금 화장실도 있고 또 유럽의 투명 화장실, 중국의 공중 화장실 그러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파편적으로 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컨텐츠들을 익산에 한데 모아서 화장실 축제도 하고 그리고 익산의 이 놀라운 화장실 문화를 소개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저는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흥미로워. 예, 익산이 보석의 도시니까 보석으로 예. 치장한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예, 빛나는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벤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화장실의 공간들을 네.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서 가장 다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화장실 앞에서 표정 대회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작은 소소하지만 예,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곳곳에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화박물관을 지금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고 있어요. 조그맣게. 그리고 속초의 도명 화장실, 뭐 순천의 서남사의 해우소의 명소들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백제 시대의 유적을 갖고 있는 콘텐츠는 익산이 그래도 선두 주자니까 맞아요. 얼른 저는 이걸 익산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화장실 이야기를 방송에서 뭐 한다고 하지? 라고 좀 생각했다가 마지막에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렇게 귀결되니까
제가 교수님 중독에 빠졌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 생각은 조금 하는데요. 유홍준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네.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제 6번, 6번째의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 휴게소에 가보니까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대. 아, 여기 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관광버스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우르르 어머니들이 화장실로 쑥 들어가더래요. 예. 그런데 나올 때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바지를 지키면서 나오시더래요. 화장실에서 나오더래요. 몸 매무새를 이제. 예, 옷매무새를 그렇게 네.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평생을 이렇게 바쁘게 사셨구나. 그러니까 몸에 밴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화장실과 삶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에티켓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봤지만 네. 나중에 보니까 이 화장실과 삶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는가에 대한 얘기 저는 너무 재밌게 그 부분을 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백제 왕궁리 화장실 유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콘텐츠적으로도 좀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더 의미 있고 또 흥미로운 화장실 콘텐츠가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정배 교수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